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접근했습니다. 자, 배열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일반 변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 확보를 했는데, 자, 이런 변수들을 이제 그룹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연소 쪽으로 이제 할당받을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은 이제 동일한 데이터 타입들을 즉 동일한 변수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그룹화시켜서 어떻게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은 변수들의 집합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배열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원소 개수가 뭐 3개든 5개든 100개든 1000개든 메모리 공간을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딱 하나만 이제 부여를 했죠. 어레이라는 이름을 갖다 부여를 해서, 그렇다면 이 각각의 이제 이 메모리 공간을 독립적인 변수처럼 낱개로 이제 접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각 배열의 인덱스 값 첨자 연산을 갖다 이용해서 가장 첫 번째 원소 0번부터 n개 원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n-1번째 원소까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열이라는 이제 개념을 갖다 접근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배열을 갖다가 우리가 간접 접근, 즉 포인터 연산을 갖다 통해 가지고 간접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배열 이름으로 이제 첨자 연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직접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배열을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우리가 간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접근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다 보면 다 함수로 모듈화 시켜 가지고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수로 이제 쪼개 가지고 이제 작업들을 갖다 많이 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배열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을 때 이거를 피호출 함수인 a라는 함수나 b라는 함수나 c라는 함수에서 이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고 싶어요. 자, 배열도 함수 또는 블럭 안에서 선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변수의 특징을 갖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라는 함수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에서 접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자, A라는 함수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에서도 이 호출 함수, 이 메인 함수에 할당받은 배열의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려고 할 때 포인터형 변수를 통해 가지고 간접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배열에다가 포인터와 함수라는 개념을 갖다 적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같이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전에 했었던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수값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것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 즉 배열 이름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자, 배열 이름 옆에 있는 이 대괄호는 원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배열은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다? 5개. 어떤 원소? 자, 인트 한 원소의 크기가 4바이트짜린 원소를 총 5개 갖고 있으니까 이 어레이는 5, 4, 20, 총 2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자, 이 배열을 어레이라는 이름, 이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접근이 아닌 우리가 이제 포인터형 변수로 간접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 배열 이름 자체에 있는 특징을 절대 불변의 규칙인 이 특징을 갖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 이름 자체는 포인터 상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도 아니고 상수예요. 자, 이 배열 이름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시작 주소 값을 의미하는 포인터 상수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그림으로 이제 다시 표현하면 자, 이 어레이라는 배열이
총 20바이트를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요. 자, 이 2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해서 어레이라는 이름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자, 이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 메모리 공간을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자 연산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죠. 자, n-1번째까지. 근데 이 어레이라는 배열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한다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시작 주소 값을 의미하는 포인터 상수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의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첨자 연산을 갖다 쓰는데요. 이 첨자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의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제공한 하나의 이제 연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어레이 대괄호 0을 갖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첨자 연산 자체는 뭘 숨겨놓은 거냐면 포인터 연산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숨겨놓은 겁니다. 이 첨자 연산 앞에는 기본적으로 주소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주소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인터 연산이 이루어진 대상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첨자 연산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주어진 주소에서 n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런 이 포인터 연산을 내부적으로 숨겨놓은 게 첨자 연산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첨자 연산을 통해서 대상체를 갖다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간접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갖다 이 배열의 원소들에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해 보면, 자, 주어진 주소에서 자 0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0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 배열 이름에다가 간접 연산자만 붙이게 되면 뭡니까?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갖다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맨 마지막 번째 원소를 갖다 봐볼까요? 자, 어레이 대괄호 4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자, 주어진 주소에서 n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어레이라는 배열이 1000번지부터 할당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어레이는 한 원소의 크기가 인트이기 때문에 한 칸당 몇 바이트가 되겠어요? 한 칸당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1004번지, 뭐 1008번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한 칸당 4바이트씩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배열 어레이 플러스 4예요. 어레이 플러스. 그러면 이 배열 이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포인터 상수, 즉 주소값 얼마를 갖다 합니까? 1000이라는 가장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이 첫 번째 원소. 자, 우리가 이제 어레이 대괄호 0이니까 요게 가장 첫 번째 원소가 되죠. 첫 번째 원소가 이 원소의 시작 주소값은 1000번이라고요. 그러면 이 1000번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4를 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포인트형 변수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기본적인 연산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포인트 연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연산을 갖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 되는 경우 수고요. 근데 덧셈과 뺄셈 연산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 덧셈 연산자 같은 경우도 이제 포인트 할 때 뭐요? 기본적으로 한쪽 피연산자가 정수형 상수일 때 가능한 거고요. 근데 뺄셈 같은 경우는 정수형 상수, 그리고 주소에서 주소도 뺄 수 있는데 그거는 몇 칸 떨어져 있냐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정리할 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덧셈 플러스 4를 했다고요. 이 4라는 것은 이 1000번째에다가 종수값 4를 더하라는 게 아니고 몇 칸을 갖다 하면요. 4칸을 갖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000번째에서 한 원소의 크기만큼, 얘는 인트죠. 인트기 때문에 자, 뭐 여기서 한 칸당 몇 바이트?
4바이트씩 이동하는 이와 같은 포인트 연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주소값이 1016번지가 되는 형태들, 1016번지에 있는 대상체 인트 크기만큼, 그러니까 요 50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제 이 어레이를 갖다가 캐릭터 어레이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괄호 5를 갖다 했다.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하더라도 한 칸당 몇 바이트씩 1바이트씩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상치 크기만큼, 그래서 캐릭터형일 때는 뭐 한 칸당 1바이트씩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더블형 같은 경우는 한 칸당 이제 8바이트씩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열에 있는 각각의 이제 대상체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첨자 연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와 같이 포인트 연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배열 이름에다 간접 연산자를 취하면 이 첫 번째 있는 대상체 이걸 갖다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자, 이 어레이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직접 접근이 아닌 간접 접근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만들 때는 뭐가 중요하다겠습니까? 가리키는 대상체의 데이터 타입이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배열 같은 경우는 한 원소가 인트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대상체 주어 P, 포인트형 변수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의 1000번째에 가서 뭐요? 이 인트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고 읽고 쓰기도 인트형, 사인드 인트형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제가 이 포인트형 변수를 인트 별표 p, 즉 정수형 포인트형 변수로 생성시켜 준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쓸 때는 항상 뭐예요? 가리키는 대상체의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소 값을 초기화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함수 또는 블록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형 변수 p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임의의 쓰레기 값을 갖고 있겠죠. 그 임의의 쓰레기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어떤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인지도 모르는데도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이제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갖다 같이 해주게 되면 이 P에다가 배열 이름만 이렇게 준 거고요. 자, 이렇게 명시한 것은 우리가 어떤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배열 이름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니코로 어레이를 한 거나 P니코로 자, M% 어레이 대괄호 0을 한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 P라는 포인트형 변수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요 가장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갖다 가리키는 이제 그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얘가 어레이고, 자, 포인트형 변수 P를 갖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P가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자, 얘가 이제 1000번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1000이라는 주소 값을 이렇게 줬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을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레이 대괄호 0 이렇게 첨자 연산, 얘도 어레이 대괄호 4 이렇게 첨자 연산, 이와 같이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형 변수 P가 누구의 주소 값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레이가 할당받은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접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 포인트형 변수 P 주어진 주소 1000번지에서 0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즉 별표 P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뭡니까? 요 가장 첫 번째 원소 요걸 갖다 의미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어레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지 않고, 자, 플러스 4, 그래서 대상체 하게 되면 4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얘가 이제 같은 말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포인트형 변수 P에다가다고요. 이 어레이로 해가지고 직접 접근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첨자 연산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첨자 연산 자체가 결론은 뭐예요? 이런 포인트 연산을 갖다 기본적으로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p 대괄호 0을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도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 포인트형 변수 p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부터 간접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 플러스 0. 자, 0은 생략해도 되지만 현재는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0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1, 2, 자, 3, 4 같은 의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랬을 때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접근하지 않고 내가 간접 접근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형 변수 p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포인트형 변수 p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를 갖다 실행해 가지고, 자, 포인트형 변수 p로 어레이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 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간접 접근을 통해서 포인트형 변수 p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 0. 자, 플러스 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별표 p를 해도 얘는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열의 원소를 갖다 할 때 첨자 연산이 인덱스 값이 0부터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포인트 연산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인덱스 값을 1 줘버리게 되면, 자, 1000번째 한 칸 떨어지는 1004번째 있는 대상치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에서 그 데이터를 갖다 접근할 수 있도록 인덱스 값이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배열에서 왜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 값이 0부터 시작하냐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포인트 연산을 내부적으로 숨겨놓은 경우 수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성을 갖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배열 이름 자체는 뭐다?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뭐다? 포인터 상수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레이, 이 직접 접근을 통해 가지고 가장 첫 번째 원소 어레이 대괄호 0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원소를 갖다 의미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첨자 연산 자체는 뭐예요? 포인트 연산을 기본적으로 줄여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접근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배열 이름에다가 첨자 연산만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원소를 의미하는 같은 의미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 방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도 이제 예제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이제 배열 이름을 갖다 이제 주게 되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중구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레이 대괄호 0을 하나, 이제 별표 p 어레이 하나, 이제 포인팅 변수를 하나, 이제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p 어레이 플러스 0, 여기서 0을 필요가 없으니까 0은 생략한 걸 갖다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직접 접근을 통해서 어레이 대괄호 0을 했던 것처럼 p 어레이 해가지고 대괄호 0 이렇게 첨자 연산 또는 포인트 연산 둘 다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p 어레이라는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줬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항상 이 p 어레이에다가 배열 이름을 갖다 줘가지고 제가 뭐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으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요. 근데 이 예제서 같은 경우는 자, 이 p 어레이라는 이 포인트형 변수에다가 뭘 줬냐면 두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00번지다 그러면 1004번지라는 주소 값을 갖다 이렇게 줬겠죠. 그러면 이 p 어레이가 1004라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P 어레이 대괄호 0을 갖다 하면요. 주어진 주소에서 뭡니까? 자, 0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이 P 어레이가 가장 첫 번째 원소인 1000이라는 주소값이 아니고 1004라는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1004번지에 있는 대상체니까 두 번째 원소로 갖다 의미하겠죠. 그래서 직접 접근을 하게 되면 어레이 대괄호 1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첨자 연산에요. 그 꼭 양의 종수만 들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음의 종수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P 어레이 주어진 주소에서 마이너스 1을 한 대상체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1004번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제 로우 어드레스로 이제 이동을 하는 형태들. 그래서 1004번지에서 어디로 1001번지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형태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가장 첫 번째 원소 어레이 대괄호 0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접 접근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어레이에다가도 내가 마이너스 1을 갖다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배열 이름 자체는 뭐예요? 항상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레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한 대상체를 갖다 하게 되면 1000번지에서 로우 어드레스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1000번지에서 얼마? 996번지에 있는 대상체니까 이 메모리 공간은 배열이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너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공간을 내가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 못할 수도 있어서 이제 튕겨버릴 수도 있다고요. 또 우리가 어레이 해가지고 대괄호 5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원소가 5개니까 맨 마지막이 이제 n-1이니까 4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 천전산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트 연산을 갖다 숨겨놨기 때문에 자 플러스 5를 갖다 한 이제 대상체를 갖다 하게 되면 자 이 1000번지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20번지 요 메모리 공간에 있는 대상체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공간 배열이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너머를 갖다 이제 접근한다.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배열 직접 접근을 통해서도 이렇게 첨자 연산에다가 인덱스 값을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3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배열이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너머의 영역을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배열하고 포인터 관계성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 첨자 연산은 이와 같은 포인트 연산을 갖다 숨겨 놓은 것들이고,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 이제 이 배열을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스캔F 계열의 함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받으려고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어레이 대괄호 0을 갖다가 하고 여기다 이제 주소 연산자를 갖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자 이 첨자 연산 먼저 풀어서 볼까요? 자 주어진 주소에서 0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의 뭐를 갖다 의미해요? 주소를 갖다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첨자 연산을 갖다 풀었었을 때 이 주소 연산자하고 간접 접근 연산자 이게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상세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레이 그래서 배열 0 없어지니까 배열 이름만 하게 되면 뭘 의미해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번째 것도 똑같죠. 자, 주어진 주소에서 몇 칸 떨어져 있는 4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첨자 연산을 풀었으면 그리고 이 주소 연산자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 주소 연산자하고 간접 연산자는 상쇄되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어레이 플러스 4. 그래서 네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어레이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주소 연산자고 간접 연산자가 이제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상쇄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에서 이제 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반 변수로도 한번 봐볼까요? 자 int a 이퀄로 10을 갖다 했어요. 10을 갖다 했다고요. 그러면 a라는 변수의 대상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50을 갖다 줘요. 자, 이 말은 A 이코르 50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진 않죠. 자, A라는 대상체의 주소 1000번째, 자, A라는 시작주 1000번째에 있는 대상체니까 결론은 A를 갖다 넣으면 하겠죠. 그래서 주소 연산자하고 간접 이제 포인트에서 간접 접근 연산가 있으니까 얘는 상쇄되기 때문에 A 이코르 5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배열하고 포인터 관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거를, 자, 이 O라는 자, 어레이가 총 5개 원소를 갖다 이제 갖도록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입력 출력만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 데이터를 갖다가 총 종수값 5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받고 출력하는 작업을 갖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단순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자, 어레이 대괄호 i 해가지고 이 i번째 원소의 주소 이렇게 이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할 때도, 자, 우리가 이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i번째 원소를, 자,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작업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배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정리를 할 때 이와 같은 작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받고 이제 출력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자,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이거를 첨자 연산이 아닌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얘를 갖다 한번 처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열하고 포인터 관계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표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들인데,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첨자 연산은 주어진 주소에서 i 칸만큼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 포인트 연산을 숨겨놓은 게 결론은 첨자 연산이다. 그래서 이 i번째 원소의 주소값, 그래서 이 주소 연산자하고 간접 접근 연산자가 상쇄되기 때문에 배열 이름 플러스 i가 뭐다? i번째 원소의 시작 주소값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array 플러스 i로만 이렇게 하셔도 i번째 원소의 대상체 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같은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위에서 입력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결론은 i번째 원소의 대상체로 우리가 이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갖다 처리할 때요, 이와 같은 첨자 연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에 대한 연습을 갖다 많이 하기 위해서요, 첨자 연산 같은 경우는 배열을 갖다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나중에는 이와 같이 이제 포인트 연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익숙해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제가 5개의 임의 종수값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작업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배열과 포인터 관계성을 갖다 접근했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그 배열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용자로부터 이제 임의의 종수값을 10개를 입력받아서요, 이제 그걸 이제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해봤었다고요. 그때는 이제 배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 배열의 첨자값은 0부터 시작하고 맨 마지막 번째 원소는 n-1번째 이렇게 이제 동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첨자 연산으로 이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했는데, 자, 이거를 저희가 우리가 이번에는 포인터형 변수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좀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종수값을 입력받는 작업,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포인트형 변수 간접 접근으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포인트형 변수 P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배열 이름을 갖다 줬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한다?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포인트형 변수 P 플러스 I 하게 되면 %, array, 대괄호, I 해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i번째 원소의 주소값이 넘어가면서 그 표준 입력법에서 읽어온 종수값 하나를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배열 원소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포인팅 변수 P가 배열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소를 갖다 이제 저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팅 변수 P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연산을 갖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포인팅 변수 P에다가 배열 이름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자, 만약 요 위에서 포인팅 변수 P에다가 배열 이름을 갖다 안 줬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자, 포인팅 변수 P를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자, 배열 이름 플러스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퀄이 안 들어갔으니까 array 맥스 사이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포인트 연산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고요. 자, i라는 변수를 쓰지 않고 p 플러스 플러스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접근하는 형태들. 자, 별표 p. 자, 강의 자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 정리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배열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덱스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업했던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포인트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배열 이름 플러스 자, array max size 자,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n-1을 갖다 해줘야 되니까요. 자, 이랬을 때 자, p 같은 경우는 배열 이름 자, p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10개의 종수값을 순방향 출력과 역방향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i라는 변수로 하지 않고요. i라는 변수로 하지 않고 포인트형 변수 p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퀄이 2개 들어갔고, 자, 이미 10개의 종수를 갖다 입력해서 순방향 출력과 역방향 출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 예제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그 바로 이제 코딩해서 설명 없이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완성을 시킨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rray가 이렇게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았다고요. 종수값을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겠죠. 그래서 4바이트짜리 몇 개? 10개. 그러니까 총 4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한 거고요. 자, 이 메모리 공간에서 가장 첫 번째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 이거를 갖다 누가 가리키도록 포인트형 변수 P가 가리키도록 이렇게 1000번째 값 해서 이 배열 이름은 포인트 상수지만 이 P는 포인트형 변수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는 완전히 다르죠. 상수값은 내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P 플러스 I를 갖다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 1000번째 값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4번째 값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값이 이렇게 됐겠죠. 두 번째 주소 원소의 주소값은 이제 1004번째가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서 그 포인트 변수 P에다가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으로 내가 세팅을 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언제까지 도냐? p 값이 뭐보다 작을 동안. 자, 어레이라는 배열 이름은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인 1000값을 갖다 의미하죠. 여기다가 어레이 맥 사이즈 플러스 10을 갖다 했으니까 얘가 뭐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번째 1036번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들. 자, 마이너스 1을 갖다 안 했으니까 자, 1040번지. 그래서 요 메모리 공간, 여기 1040번지 배열이 할당받은 제일 끝에 요 메모리 공간을 갖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겠죠. 만약 여기에서 이제 이퀄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별표 P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0이죠. 1000번째 있는 대상체니까 뭐가 출력이 돼요? 자, 1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를 했다고요. 이거는 자, 복합 할당 연산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증감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당 연산자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거니까 이 P 값을 한 칸 증가를 시키죠. P 플러스 1. 자, 그러면 주어진 주소 1000번째에서 한 칸당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러니까 이 P가 얼마? 1004라는 주소 값으로 바뀝니다. 변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 1004가 요 1040번지보다 작으니까 P가 가리키는 대상체 P가 이제는 1000이 아니고 1004니까 요 메모리 공간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 2를 갖다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이걸 언제까지? 여기 1040번지 여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P가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리키게 되면 이 반복문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방향 출력이 되는 거고, 자, 역방향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요. 이 포인트형 변수의 값을 제가 뭘로 바꿨냐면 어레이 플러스 해가지고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을 갖다 했다고요. 마이너스 1을 안 하면 여기서 이제 1040번지기 때문에 배열이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너머에 있는 임의의 값을 갖다 하나 더 출력하게 되는 경우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 n-1을 갖다 하게 되면 요 p 값을 갖다가 내가 뭘로 초기화시킨 거예요? 요 1036번지 여기를 갖다 가리키도록 내가 이제 초기화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켜준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p가 언제까지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보다 뭐요? 크거나 같을 동안. 언제? 요 1000번째. 그래서 이걸 갖다 p 마이너스 하면서 요 앞에 가장 첫 번째 원소까지 하기 때문에 자, 별표 p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 1036번째 있는 대상체니까 요 배열의 가장 마지막 번째 원소, 즉 10이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리고 p 마이너스를 갖다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주소에서 로우 어드레스로 한 칸 이동하니까 얘가 1036번째에서 1032번지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한 칸 이동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1032번지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대상체 얼마? 9값을 갖다 이제 출력하는 이유 같은 그림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포인터형 변수 P를 통해 가지고 순방향 출력하는 방법과 역방향 출력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인터 연산으로 처리하는 걸로 기존 예제를 바꿔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배열에 숨겨져 있는 포인터의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배열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이제 함수로 쪼개는 작업을 갖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함수에서 내가 배열을 갖다 이렇게 산을 했다고요. 그러면 A라는 함수가 있고 자, B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이 메인 함수에서 내가 배열로 이렇게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은 함수 또는 블록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레이라는 이름은 요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지 여기서 A라는 변수에서 어레이 대괄호 0을 갖다 하게 되면 뭡니까?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고 해서 컴파일하면 에러 떨어집니다. 또 B라는 함수에서도요. 자, 이 어레이 플러스 1을 갖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도 B라는 함수에서 선언된 식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A라는 변수에서 내가
인트 어레이를 갖다 또 선언하면 메인 함수에 있는 어레이하고 a라는 함수에 있는 어레이는 서로 다른 어레이가 되겠죠.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렇다면 자, 이 어레이를 갖다 메인 함수에 있는 이 어레이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이 a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b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어레이의 주소값을 주면 포인트형 변수 p로 이 어레이의 주소값 1000번지 값을 받아가지고 내가 호출 함수인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어레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자, b라는 함수도 똑같아요. 자, 이 어레이, 이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 시작 주소값을 b라는 함수한테 넘겨줘 가지고 이 포인트형 변수 p를 갖다 만들어서 메인 함수에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의 원소가 10개든 1000개든 어찌요?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 함수에 다 넘겨줄 필요 없이요. 주소값 뭐 10개든 100개든 뭐예요? 이 첫 번째 주소값만 넘겨주게 되면 나는 뭐예요? 배열이 100개든 1000개든 나는 오직 4바이트짜리 포인트 변수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온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터를 갖다 활용해서 함수로 쪼갰을 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로 쪼갰을 때 이 배열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함수로 넘기는지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메인 함수에서 간단한 예제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종수값 5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 공간 확보를 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 하나로만 작성을 해도 충분한 예제죠. 근데 이제 배열에다가 포인터 함수 개념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적용한 형태들인데, 자, 이 출력 부분 포문을 갖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출력하는 걸 갖다가요. 자, 우리가 출력하는 부분을 아웃풋 함수로 이제 쪼개 가지고 작성하는 작업들을 갖다 첫 번째로 개별 원소를 갖다 낱개로 이제 전달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형태들.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 호출할 때 뭐 패스바이 밸류하고 패스바이 어드레스, 우리가 이제 값에 복사본을 넘기냐 아니면 주소값만 넘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 호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갖다 우리가 접근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첫 번째로요, 아웃풋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만들어 놉니다. 임의의 종수값 하나 넘겨서 그 값을 갖다 출력해주는 아웃풋 함수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출력 부분을 갖다가 메인 함수에서 직접 출력하지 않고 뭐 한다? 아웃풋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이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뭘 넘기는 겁니까? 어레이 대괄호 i번째 원소의 데이터 값의 복사본을 갖다 넘기는 거고요. 그 i번째 원소의 값을 num이라는 변수로 넘겨받아서 이 num이라는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배열 원소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은 이제 배열 원소 개수가 이제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웃풋 함수가 5번 호출되고 반납하고 호출되고 반납하고 했다고요. 그만큼 이제 함수 호출이 이제 빈번해지게 되면 이제 오버헤드가 이제 많이 발생되겠죠.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 자, 다 닫고요. 자, 가장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1, 2, 3, 4, 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어레이 대괄호용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자, 이 포문이 첫 번째 호출됐을 때 아웃풋 함수가 호출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스택 영역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뭐 함수 스택 영역에 기본적으로 했을 거고, 이 메인 함수에서 아웃풋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num이라는 변수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 아웃풋 함수에 대한 스택 영역이 생성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10을 갖다 넘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린트프로 출력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 호출된 위치로 복귀하죠.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 뭐 반납하겠죠. 또 다시 복귀해 가지고 i 값이 0에서 1로 증가되면
또 호출해서 또 아웃풋 함수 스택량 생성하고 출력하고 또 반납하고 복귀하고, 왜? 호출하고 반납하고 호출하고 반납하고, 이거를 원소 개수만큼 반복한다 라는 형태들. 그래서 함수 오버헤드가 이제 빈번하게 이제 발생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지금 이제 5개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100개라든지 뭐 1000개다 그러면 이 원소 개수를 갖다 원소 개수를 낱개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려고 할 때 빈번하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형태들,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낼 게 그냥 배열의 한 원소를 함수에도 이렇게 값의 복사번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열의 원소를 갖다가 전체의 데이터를 갖다가 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개별 원소를 갖다 접근하지 않고요, 배열 전체를 갖다 다 넘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텐데, 자, 배열의 원소 개수가 5개든 10개든 100개든 나는 뭐 하겠다, 함수 호출을 딱 한 번만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어레이라는 배열의 원소 개수가 5개든 10개든 100개든 아웃풋 함수는 딱 몇 번만, 딱 1회만 호출해가지고 처리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요걸 갖다 이제 그 포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요. 자, 이거를 아웃풋 함수에서 내가 뭘 넘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 배열 이름만 이렇게 이제 넘기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면 자, 아웃풋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제가 뭘 넘긴 겁니까?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만 넘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배열 이름 자체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포인트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뭘로 받아요? 포인트형 변수 P로 넘겨받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내가 이 배열의 원소들을 갖다가 다 출력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포인트형 변수 P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형 변수 P로 이제 배열의 원소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 접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배열의 원소 개수가 5개든 10개든 100개든 이 아웃풋 함수는 딱 한 번만 호출되는 이와 같은 경우 수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만 넘겼지만 뭐요? 전체 배열을 넘긴 거하고 같은 효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이 메인 함수에서 이 그 정수값 5개를 갖다 저장해서 20바이트 했는데 내가 이걸 갖다 또 20바이트를 갖다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걸 다 넘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냥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P 하나에서 간접 접근을 통해서 이 메모리 공간을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배열들을 갖다 넘길 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열 이름하고 뭐를 갖다 넘겨주는 형태로 함수 프로토타입을 잡아주는 게 좋냐면, 자, 원소 개수 값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자, 배열 이름하고 원소 개수. 그래서 얘가 넘 개수만큼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포인팅 변수 P에다가 또 첨자 연산을 쓸 수도 있다겠죠. 첨자 연산 자체는 포인터 연산을 기본적으로 숨겨 놓은 거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첨자 연산이 아닌 포인트 연산하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 프로토타입을요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포인터 형식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배열 대괄호 형식으로 잡아도 같은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과값을 갖다 보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함수 프로토타입, 함수 원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웃풋 함수를 인트 대괄호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함수를 갖다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포인터형 변수로 이렇게 잡았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함수 프로토타입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첨자 형식으로 잡든 이렇게 잡든 결론은 이렇게 잡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비율 하나만 잡는 포인터형으로 처리되는 같은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요 함수 프로토타입에서 정의해 놓은 형태로 똑같이 얘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미콜론이 들어갔으니까 복사한 걸 그대로. 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값이 똑같이 출력되는 경우 수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제가 포인트형 변수로 이렇게 이제 포인트형 변수 p로 표현하지 않고 int p 대괄호로 이렇게 했다고요. 대괄호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20바이트 이 아웃풋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똑같은 20바이트를 p로 이렇게 넘겨봤는데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위의 방식으로 표현하나 밑에 방식으로 표현하나 결론은 뭐예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하나만 기본적으로 생성을 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이 진행을 했었던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다시 봐보게 되면 우리가 아웃풋 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임시 변수 템포로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배열의 원소들을 갖다 넘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배열 이름만 주게 되면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넘긴 거하고 똑같으니까 자, p 호출 함수에서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를 하나 생성해서 간접 접근을 통해서 요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팅 변수 p를 통해서 첨자 연산 또는 포인트 연산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제가 이제 코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배열을 갖다 이제 함수에 넘길 때는요, 이렇게 이제 배열 이름하고요, 배열 이름하고 원소 개수를 갖다가 같이 넘겨주도록 함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갖다 넘겨주도록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소 개수 10을 아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여기 이제 이 배열 원소 개수를 하는데다 그냥 10을 갖다 이제 이렇게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용했다 그러면 어레이 맥스 사이즈로 해가지고 명시해주면 10이 넘어가겠죠. 어레이라는 배열의 원소 개수가 10이다. 근데 내가 10이라는 원소 개수도 모르고 매크로 상수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은 배열 이름밖에 모른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사이즈 변산자로 배열 이름만 주게 되면 얘가 뭡니까? 배열이 할당받은 총 바이트 4바이트짜리 10개니까 얘가 이제 40이 되겠죠. 40이. 그리고 한 원소의 크기가 인트니까 뭐예요? 이거를 뭘로 나눠요? 4로 나누면 원소 개수가 얼마? 10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이 배열의 한 원소가 인트인지 캐릭터인지 더블인지 몰라요. 그러면 별표 어레이만 해주게 되면 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이면 1이 될 거고, 자, 인트면 4가 될 거고, 더블이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열의 원소 개수를 모를 때, 배열 이름만 알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배열의 원소 개수를 내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배열과 포인터 그리고 함수의 관계성을 우리가 늘 해왔었던 예제를 약간 변형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결론은 이제 기본 개념을 갖다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배열에서 포인터 함수 관계성을 갖다 하기 때문에 자, 예제는 이제 늘 간단한 예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자, 사용자한테 이제 10명의 학생 성적을 입력받아서 총점 평균 최대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10명에 대한 학생 점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자,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늘 이제 나중에 유지 보수가 이제 쉬워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학생 수를 갖다가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임의 학생 10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자, 10명의 학생 성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작업을 갖다가 자, 우리 맥스 사이즈 배열 이름 플러스 i만 하게 되면 i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준 거하고 똑같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레이 대괄호 i번째 원소의 주소 값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같은 의미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함수 프로토타입을 더블용으로 할 거니까 얘를 한 원소당 더블용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LF로 바꿔주시면 되는 형태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 뭐 총점하고 평균 그리고 이제 최대값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메인 함수 하나로 이 정도는 이제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 함수 하나로 충분히 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 수를 갖다 이제 뭐 총점 평균 최대값을 갖다 이제 구하는 작업 이 입력받은 걸 갖다가 우리가 자, 썸에다가 0값을 준 다음에 자, 어레이 대괄호 i 이렇게 이제 요 원소 그러면 이제 i번째 0번째부터 해가지고 누적 합값으로 해가지고 요 썸에 누적 합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첨자연산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 이거를 제가 포인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풀어 쓸 수가 있다. 결론은 이제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점 10명 학생에 대한 총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 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 자, 평균이와 자, 뭐 계산된 썸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레이 자, 맥스 사이즈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대값까지 같이 구하는 작업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 네가 제일 커 라고 첫 번째 원소가 제일 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자, 이거를 제가 첨자연산으로 어레이 대괄호 0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자, 배열 이름에다가 간접 연산자를 해줘도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어레이 대괄호 i번째 원소가 맥스보다 크게 되면 맥스 값을 i번째 원소의 값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첨자 연산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포인트 연산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어레이 플러스 i번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첨자 연산을 포인트 연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요, 이렇게 이제 첨자 연산으로 처음에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이와 같은 이제 포인트 연산으로 작업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 정도 예제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 하나로도 충분히 짤 수 있는 이제 단순한 예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자, 10명에 대한 총점 평균 계산 값을 갖다가 이제 출력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점 평균 최대값. 자, 제가 퍼센트 기호를 좀 빠뜨렸고요. 자, 총점 평균 최대값 했는데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어름 파트에서도 이제 충분히 같이 접근했던 형태들이고, 자,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이 배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점 평균 최대값을 갖다 구하는 것을 뭘로? 함수로 쪼개 가지고 우리가 좀 작성을 해보자 해서 이와 같은 작업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총점 평균 값을 갖다 구하는 작업을 메인 함수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거를 뭐 하겠다?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을 통해서 총점 평균 최대값을 제가 다 구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자, 이랬을 때, 자, 제가 이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요 데이터를 스캔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제가 10명의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갖다 입력을 받았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제가 뭐만 넘겨주면 됩니까? 자, 배열 이름만 넘겨주면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갖다 넘겨준 거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PO출 함수에서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갖다 할 수 있는 형태들. 자, 내가 이제 원소 개수가 10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원소 개수가 10이에요. 아니면 매크로 상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 개수 10을 갖다 넘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배열 이름 자 나누기 별표 어레이를 갖다가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한 원소의 크기 더블형이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에서 얘가 이제 80바이트 8로 나누면 10이겠죠. 결론은 이제 똑같이 배열 원소 개수 10을 갖다 넘겨준 것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서 썸 해가지고 0값을 하고 P 어레이로 받았으니까 이런 다음에 자, 썸 값을 반환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자, 평균 같은 경우는 요 계산한 값을 가지고 내가 넘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형태들. 자, 얘가 더블형이니까 결론은 이제 얘가 이제 그 자동 형변환이 발생돼서 평균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넘어가겠죠. 자, ma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장 첫 번째 원소 크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첫 번째 원소 했으니까 이거를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죠.
자기 자신하고 이제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넘값까지 해가지고 i 플러스 플러스 자 만약 p 어레이가 max보다 크면 max 값을 이때 바꿔주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계산이 끝나면 max 값을 넘겨주면 최대값.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로 직접 하지 않고 이거를 함수로 모듈화 시켜 가지고 이제 쪼갠 이제 그와 같은 경우 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총점 평균 최대값. 자 제가 여기서 i로 해야 되는데 1로 했죠. 그러니까 또 그 두 번째 온소값이 계속 똑같이 들어간 형태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인 함수로 내가 단일 함수 메인 함수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업했던 거를 함소출을 통해서 총점 평균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작성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자 함수출할 때 배열 이름만 넘겨줘 가지고 내가 뭘 넘겨준 거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넘겨주고요.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요 메모리 공간을 간접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작업을 하는 형태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갖다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배열에 숨겨져 있는 포인터의 특징. 그래서 이 첨자 연산 자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숨겨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런 포인트 연산을 내부적으로 숨겨놓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런 그 배열, 이 호출함수에서 할당받은 이 메모리 공간을 내가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다 넘겨주려면 5개일 때는 하지만 10개, 100개가 되면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넘겨줄 때 뭘 넘겨줘요? 배열 이름만 넘겨줘서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로 처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래서 배열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포인터형 변수로 간접 접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배열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함수로 쪼개 가지고 모듈화 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번 시간에 같이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